자, 거꾸로 수업을 듣는 정명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별이 탄생하고 빛을 내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탄생한 별이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별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수소와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 겁니다. 자, 기대하면서 수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주 생성 초기에 탄생하는 별은 그 당시의 물질들로만 이루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소로 이루어졌겠지요. 이 별들이 빛을 내기 위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헬륨이 만들어지고 중력에 의해서 그 헬륨들은 별의 중심에 모여서 중심 핵을 이루게 되겠지요. 자, 이렇게 수소 핵융합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빛을 내는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 중심 핵의 헬륨들이 또 핵융합을 하면서 다른 원자핵들을 탄생시키면서 별의 형태들이 변화되어 가는데 이것을 별의 진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별의 진화 과정은 별의 질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전반적으로 순서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들이 주계열성입니다. 이렇게 점점 크기가 성장되어 가다가 적색 거성으로 갔다가 이제 별의 질량에 따라서 진화되는 형태가 다른데 질량이 비교적 작은 별,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행성상성운이나 백색외성 그리고 흑색외성 등으로 진화되어 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질량이 큰 별 같은 경우에는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중성자별이라든지 아니면 블랙홀이라든지 이런 그 과정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방금 봤던 그 순서를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다른 그림으로 나타내 본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이 성간가스에서부터 출발을 했었어요. 그러면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암흑물질들이 형성이 되고 그것이 이제 중력에 의해서 모이게 되죠. 그럼 중력에서 모이면서 이제 원반을 형성을 하게 되고 중심부에서 원시별이 탄생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중심에 있는 원시별이 수소 핵융합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주계열성으로 이제 진화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크기와 질량이 중간 정도인 별은 진화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이런 주계열성 상태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질량이 아주 크거나 아니면 아주 작거나 하게 되면 다른 진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질량이 아주 크고 고온인 별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질량이 크고 고온인 별 같은 경우에는 별의 중력이 아주 세요. 그래서 자신의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 별의 구성 요소인 수소를 빨리 소모해서 빛을 밝게 냅니다. 따라서 이런 별들은 밝고 수명이 매우 짧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수명이 한 수백만 년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백만 년 정도를 주계열성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질량이 작고 온도가 낮은 저온인 별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천천히 소모하게 돼요. 그 때문에 비교적 어둡고 별의 일생이 한 수십억 년 정도로 매우 깁니다. 그러니까 수십억 년 정도를 주계열성 상태로 지내게 되는 거죠. 주계열성 상태에서 수소 핵융합을 하다가 중심 핵에 있는 수소를 모두 사용하게 되면 더 이상 중심 핵은 핵융합을 할 수가 없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핵융합을 하면서 만들어진 이 헬륨은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헬륨이 또 있는 주변에 있는 수소를 끌어다가 또다시 핵융합에다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수소의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수소로 이루어진 별의 껍질이 점점 바깥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점점 바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별의 크기가 점점 팽창을 하게 됩니다. 별의 크기가 점점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별의 표면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 별의 색깔이 붉게 변하게 되는데 이렇게 진화된 별의 모습을 적색 거성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큰 붉은 별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게 적색 거성이에요. 이게 얼마나 크냐면 바로 여기 오른쪽에 우리 태양이 여기 아주 작은 점으로 보이나요? 요게 이제 우리 태양이라고 본다면 적색 거성은 이만큼 이렇게 커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태양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적색 거성으로 점점 크기가 이렇게 커지게 돼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모식적으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자, 우리 태양이 이렇게 있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태양의 크기가 이렇게 점점 크기가 커지면서 색깔이 붉게 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붉게 변하면서 아주 크기가 커졌을 때는 이제 적색 거성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그 별의 중심 핵은 중력으로 계속 수축이 되고 온도가 상승하다가 10의 8승 켈빈 10의 8승 켈빈이면 한 1억 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심에 모여있던 헬륨 원자핵들도 핵융합이 가능하게 되죠. 그러면 3개의 헬륨 원자핵들이 동시에 융합이 되게 되면 양성자 6개와 중성자 6개로 이루어져 있는 탄소 원자핵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과정에서 또 별이 빛을 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적색 거성이 어떤 질량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진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 구분을 해본다면 우리 태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태양 정도의 질량인 별과 태양 질량의 4배 이상인 별로 크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먼저 태양 정도의 질량인 별을 생각을 해보면 태양보다 질량이 작거나 태양 질량의 4배 미만인 별을 말합니다. 자, 이 별들은 적색 거성 상태로 크기가 점점 커지다가 이렇게 크기가 점점 커지다가 껍질 부분에 있는 수소나 물질들을 충분히 붙잡아 놓지 못할 정도로 중심핵의 중력이 약해져 가지고 껍질 부분의 물질들이 우주 공간으로 팽창되어 흩어지게 돼요. 여기 껍질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성분들이 우주 공간으로 중력을 벗어나면서 이제 흩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별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흩어지면서 성운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럼 이 별의 모양을 닮아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런 그림처럼 멀리서 보게 되면 마치 하나의 행성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행성상 성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팽창을 하는 중간에 중심에서는 계속해서 중력 수축으로 그 별의 중심 핵들이 뭉쳐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심에서는 백색 외성이 남아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심의 백색 외성은 온도가 점점 낮아지게 되고 밝기도 점점 어두워져서 흑색 외성으로 진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요거는 이제 그 행성상 성운들의 또 다른 모습들을 나타낸 거고요. 자, 이제는 질량이 태양의 4배 이상이 되는 별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질량이 태양의 4배 이상, 태양의 4배 이상인 별입니다. 자, 이 별들은 적색 거성 상태에서 중심핵이 헬륨 핵융합을 하면서 탄소 원자핵에 의해서 더욱 강한 중력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중심핵의 온도가 6억 켈빈 정도, 6 곱하기 10의 8승 켈빈 정도가 되면 탄소로 이루어져 있던 중심핵도 핵융합을 할 수 있게 돼요. 즉 중력 수축을 하면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중력 수축을 하면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고 수소 핵융합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서 새로운 원소인 헬륨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헬륨들이 그 별의 중심핵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소 핵융합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면 핵융합 반응이 중단되죠. 그러면 이제 중심에 있던 그 헬륨이 다시 중력 수축으로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1억 도 이상이 되게 되면 헬륨 핵융합도 시작이 되게 되면서 새로운 원소인 탄소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탄소도 다 사용이 되게 되면 헬륨의 핵융합 반응은 또 다시 중단되겠죠. 그럼 또 중력 수축을 해서 온도가 한 6억 켈빈 정도 되게 되면 또 그 탄소들이 또 핵융합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뭐 산소라든지 규소라든지 황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은 철이 생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 과정들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중력 수축, 그럼에 따라 온도 상승, 그러면 핵융합을 시작하게 되고 새로운 원소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더 무거운 새로운 원소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핵융합하는 재료가 다 소모가 되게 되면 핵융합 반응이 중단되고, 그리고 다시 중력 수축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누가 만들어진다? 철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도 사실 존재하긴 하잖아요. 이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 같은 경우에는 핵융합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과정이 아니라 더 큰 에너지를 흡수해야지만 만들어지게 돼요. 이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지금 이제 이 그래프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수소가 헬륨으로, 그리고 리튬으로, 베릴륨으로, 붕소로, 질소로 등등으로 해서 결국은 철까지 변화가 되게 되는데, 이렇게 철까지 변화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쳐올 때는 핵융합 반응을 하게 돼요. 하지만 철 이후에 더 큰 원자 번호의 물질들이 만들어지려고 한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지만 이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철보다 더 큰 원자 번호를 가진 이 물질들은 오히려 나중에는 핵분열을 하면서 다시 철에 가까워지는 그런 성질들이 있습니다. 자, 이건 좀 매우 어려운 개념이고, 그 다음에 물리를 전공을 한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얘기지만 일단 1학년인 여러분들에게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핵융합 반응들이 반복이 되면서 점점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가장 가벼운 원소가 그 별의 껍질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무거운 원소들이 중심 핵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별의 중심에는 누가 차지하고 있다? 철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좀 매우 큰 적색거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그림과 같은 단계로 중심 핵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철이 중심 핵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별로 구성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핵융합 반응이 끝나고 마지막 수축 과정이 진행이 되다 보면 별이 그 중력 수축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이때는 별이 갑자기 급격하게 팽창하듯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비유로 설명을 해보자면 두 개의 나무젓가락을 서로 마주하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을 중력 수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밀어붙이는 힘이 매우 강하게 되면 나무젓가락이 부러지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흩어져서 결국은 날아가게 되겠지요. 자, 정확한 비유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중력 수축에 의한 폭발 과정을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별이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을 초신성이라고 하고요. 이 과정에서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졌던 다양한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흩어져 나가게 되고, 또 이때 엄청난 온도와 충격파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열에너지와 충격파의 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되면서 금이나 납과 같이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즉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초신성 폭발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요 그림이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흩어지는 물질들의 모습이 실제로 우주 공간에서 촬영되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이렇게 초신성 폭발을 하고 또 이 중심에도 어, 나머지 중력 수축을 하던 그 물질들이 남아있게 되는데요. 이 남아있는 물질이 질량이 이제 매우 크게 되면 중성자별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더 질량이 크다면은 블랙홀을 만들게 되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중성자별 같은 경우에는요, 그 별의 대부분이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초고밀도 상태입니다. 대개로 현재 관측되고 있는 중성자별 같은 경우에 질량은 태양의 1.3배에서 2.1배 정도지만 크기는 3만 분의 1에서 7만 분의 1 정도로 크기가 태양보다 작다 그럽니다. 그 때문에 밀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보통 밀도가 8 곱하기 10의 13승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에서 2 곱하기 10의 15승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수준입니다. 자, 지금 이 수치만 들어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정도 밀도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로 세로 높이 1cm, 가로 세로 높이 1cm의 크기면 각설탕 정도 크기잖아요. 그럼 각설탕 한 개 정도의 질량이 800억 톤에서 2조 톤 정도의 질량을 갖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블랙홀은 이거보다도 더 크기가 작고 질량도 커서 빛조차도 빠져나갈 수 없는 중력을 갖고 있는 그런 천체를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자, 굉장히 놀랍죠. 자, 우주가 생긴 직후에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은 수소와 헬륨이었지만 이런 별의 탄생과 진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생명체 구성에 필요한 탄소, 산소, 질소와 같은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별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이 다양한 원소도 없고 우리의 존재 자체도 없겠지요. 또 우리가 이 말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는 모두 별에서 온 존재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별에서 온 그대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별의 진화 과정을 살펴봤는데 이걸 차파로 그려본다면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동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걸 멈춰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면 개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간단한 퀴즈를 한번 볼까요? 자,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볼 때 1번 질량이 크고 고온인 별은 수소를 천천히 소모하기 때문에 수명이 매우 길다. 맞습니까? 예, 아니죠. 질량이 크고 고온인 별은 수소를 빨리 소모하기 때문에 수명이 짧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럼 2번은 어떻습니까? 질량이 작고 저온인 별은 수소를 빨리 소모하기 때문에 수명이 매우 짧다. 1번과 2번의 설명은 서로 바뀌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3번 핵융합 반응은 수소 원자핵끼리만 가능하다. 자, 중심 핵의 온도가 1억 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헬륨 원자핵도 핵융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고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 탄소뿐만 아니라 산소 등도 원자핵들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따라 3번도 아니고요. 4번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에서 발생하는 고온과 중력파에 의해서 생성된다. 요거 맞죠? 5번 질량이 매우 큰 별의 중심에서는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가 핵융합에 의해서 생성될 수 있다.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핵융합에 의해서 생성될 수 있는 원소는 철이 가장 질량이 크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별의 진화 단계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그림에서 별의 일생 대부분을 보내는 단계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 기억나나요? 예, 3번 주계열성이었죠. 주계열성. 별의 일생의 거의 한 90% 이상을 주계열성 단계로 보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별의 진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주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 수소와 헬륨뿐만 아니라 더 무거운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별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다음 동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은하를 통해서 그 종류와 특징을 알아보고 나아가 우리 은하의 특징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